안녕하세요. 블리본입니다. 4월 17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레이커스입니다. 전체 5위 서부 2위의 멤피스, 전체 14위 서부 7위의 레이커스입니다. 자머란트,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자렌 잭슨 주니어, 자비어 틸만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멤피스고요. 디안젤로 러셀, 오스틴 리버스, 르브론 제임스, 자레드 반더빌트,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레이커스입니다. 멤피스는 스티브 아담스, 라라비아 선수만 아웃이고요. 뭐 주요 선수들은 아닙니다.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데니스 슈로더가 GTD와 걸려 있는데 전부 다 프로바블이기 때문에 출전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멤피스 시즌 평균 득점은 116점이고요. 평균 실점은 113점. 대신 홈에서는 득점이 119점으로 올라가고 실점이 109점으로 떨어지면서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10점으로 올라갑니다. 멤피스 홈 성적이 엄청나게 좋죠. 네, 현재 이제 뭐 레이커스와 상대할 때 멤피스의 주요 선수들에 대한 스탯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일단 자모란트 선수는 평균 득점은 26점이었는데요. 시즌 평균 득점은 26점이었는데 레이커스 상대로는 30점으로 득점력은 올라갔고요. 네, 평균 어시스트는 8개였는데 9개로 올라갔고 턴오버도 3개였는데 4개로 올라갔습니다. 턴오버가 올라간 거는 어시 개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득점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턴오버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 같고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자모란트 선수는 레이커스 상대할 때 뭐 경기력이 계속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도 뭐 평균 득점은 18점, 평균 리바운드 6개, 그리고 평균 어시스트 1개를 원래 기록을 했는데 레이커스 상대로 다 비슷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멤피스에 있는 주요 선수들 뭐 이게 이제 뭐 절대적인 값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멤피스의 주요 선수들은 레이커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피스의 3-4월 평균 득점은 119점이었고요. 평균 실점은 117점이었습니다. 레이커스 시즌 평균 득점은 117점, 그리고 평균 실점은 116점이었고요. 득실점 마진 플러스 1점이네요. 원정에서는 대신 득점력은 그대로 117이지만 실점이 119점까지 떨어지면서 원정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입니다. 일단은 네, 레이커스의 주요 선수들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꼽았고 르브론 제임스의 평균 득점은 29점이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6개, 턴오버 13개였는데 멤피스 상대할 때 득점력만 29점에서 2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멤피스에 뭐 딜런 브룩스, 자렌 잭슨 주니어, 뭐 데스먼드 베인이나 뭐 여러 선수들, 데이비드 로디도 마찬가지고 사이즈 좋은 수비수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선수의 뭐 득점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시즌 평균 득점은 25점, 리바운드는 12개, 리바운드 리더죠. 턴오버 2개였는데요. 멤피스 상대할 때는 득점력은 29점, 리바운드 평균이 20개네요. 원래 일단은 뭐 멤피스 상대로 모든 경기를 뛴 건 아니지만 네, 리바운드 개수 좋았고 턴오버가 많아졌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턴오버가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좋은 경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만 뭐 득점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모든 지표에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레이커스 선수들도 멤피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4월 평균 득점은 121점, 평균 실점은 114점이었습니다. 멤피스 홈 성적은 35승 6패로 사실은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규 시즌 때. 네, 레이커스 원정 성적은 20승 21패로 뭐 5할에 좀 못 미쳤고요.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레이커스가 2승 1패로 우세하고요. 세 번의 맞대결 중 레이커스가 승리할 때 플러스 11점으로 승리한 적이 한 번 있고 그때 총점은 243점, 그리고 멤피스가 승리할 때에는 플러스 12점으로 승리한 적이 있고요. 그때 총점은 23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이커스가 승리했는데 플러스 9점으로 승리를 했고 네, 그때 총점은 215점이었습니다. 저는 멤피스 승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멤피스 쪽으로 마이너스 3.5의 핸디,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227.5인데요. 멤피스의 승, 그리고 멤피스 마헨,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멤피스의 스티븐 아담스나 브랜든 클락 같은 일단 주요 센터들이 좀 아웃이 되면서 자비어 틸만 선수가 주전 센터로 올라오고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 로테이션 돌면서 그 벤치 때에도 이제 그 빅맨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루크 캐너드 같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외곽슛 성공률도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으로는 전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비는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공격력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즌 평균 득점이 116점이지만 3-4월 평균 득점은 119점까지 올라왔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내일 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수비적으로는 그 뭐 아담스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레이커스는 3-4월에는 경기를 잘했는데 최근에 플레인 토너먼트에 가까워져서 진행했던 뭐 유타와의 경기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그리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서 멤피스가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언어버는 227.5. 현재 플레이오프 때 콜이 잘 불리지 않고 좀 터프한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에서 좀 득점이 멤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풀마인 추천 그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전체 1위 동부 1위에 미러키고요. 전체 11위 동부 7위에 마이애미입니다. 드루 할러데이, 그레이슨 앨런, 크리스 미들턴, 야니스 아테투쿤보, 브룩 로페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러키고요. 게이브 빈센트, 타일러 히로, 맥스 스트러스, 그리고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마이애미입니다. 미러키는 결장자 없고요. 마이애미는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카일 라우리, 그리고 이렇게 두 선수, 그러니까 1번 선수들이 일단 GTD가 걸려 있고요. 요비치 선수 아웃입니다. 근데 아마 뭐 빈센트와 라우리도 퀘스천너블이긴 하지만 아마 출전할 겁니다. 네, 플레이오프 때 부상 달고 뛰는 건 딱히 이상하지 않아서 네, 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러키 시즌 평균 득점은 116점, 평균 실점은 113점이고요. 홈에서는 118, 112로 전반적인 기록들이 더 좋아집니다. 마이애미와 이제 상대했을 때 주요 선수들 스탯입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전체 평균 득점은 31점인데 마이애미 상대로는 19점 넣었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 리바운드 11개였는데 마이애미 상대로는 9개. 턴오버는 뭐 전체 평균 4개였는데 마이애미 상대로는 하나 했네요. 그러니까 기록은 떨어집니다. 현재 야니스는 이거 뭐 마이애미 상대로 썩 좋은 경기를 보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로 할러데이입니다. 제로 할러데이 평균 득점은 19점, 뭐 마이애미 상대로는 18점이고요. 어시스트는 7개로 동일합니다. 턴오버는 3개, 2개로 뭐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기록을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마 마이애미 상대로 진행했을 때 야니스의 기록은 떨어지면서 제로 할러데이 기록은 사실은 뭐 비슷하거든요. 야니스에 대한 수비가 집중적으로 견제가 많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야니스는 평균 기록이 떨어졌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잘 해주면서 경기를 이끌어 갔던 걸로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4월 평균 득점은 120점, 그리고 평균 실점은 118점을 기록한 미러키입니다. 아마 주요 선수들이 마이애미랑 상대했을 때 야니스가 저렇게 못하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사실 워낙 잘했을 거라서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시즌 평균 득점은 109점, 평균 실점은 109점이고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0입니다. 원정에서는 107, 109로 득점력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근데 뭐 마이애미는 최근에 라우리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라우리가 사실은 거의 내내 안 뛰다가 이제 시즌 막판, 레귤러 시즌 막판이랑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좀 뛰고 있는데 확실히 라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미러키와의 이제 대결 때 주요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지미 버틀러 선수는 뭐 득점력은 그대로 22, 22였고요. 어시스트 개수가 시즌 평균보다 네, 미러키 맞대결했을 때 좀 떨어졌습니다. 턴오버는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베마데바요 선수도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똑같은 경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야니스 선수만 아테투쿤보 선수만 마이애미 상대로 기록이 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주요 선수들은 뭐 평균과 비슷한 기록을 가졌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틀러의 어시스트 개수가 많이 떨어진 것만 좀 눈에 띄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뭐 마이애미의 주요 선수들은 미러키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월 평균 득점은 116점, 평균 실점은 112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입니다. 득점력이 사실 굉장히 좋았죠. 네. 미러키 홈 성적은 32승 9패, 마이애미 원정 성적은 17승 24패입니다.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2승 2패 반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마이애미가 승리할 때 플러스 6점 승리가 한 번 있고 그때 승리 시 총점은 21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플러스 16점으로 승리할 때 총점은 206점이었고요. 미러키 8점 승리 시 총점 238점, 그리고 미러키가 플러스 29점 엄청나게 큰 가비지 승리를 했을 때 총점은 227점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때 각자의 홈에서는 승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애미가 두 번의 승리를 했을 때 전부 다 마이애미 홈이었고, 미러키가 두 번 승리했을 때 전부 다 미러키의 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러키가 어차피 내일은 미러키 홈이니까 미러키가 홈에서 승리할 때는 현재 언어버 기준으로 언어버 기준보다는 다 높게 승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마이애미가 승리할 때에는 두 경기 다 야니스 아테토쿤보 선수가 결장한 경기입니다. 네, 야니스가 결장한 경기에서는 마이애미가 전부 다 이겼고요. 미러키 홈에서 야니스가 출전했을 때는 전부 다 미러키가 이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뭐 야니스뿐만이 아니고 그레이슨 앨런 선수도 일단은 뭐 부상 복귀하기 때문에 풀벅스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일반 승패는 저는 미러키 승, 그리고 미러키 벅스 쪽으로 마이너스 8.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미러키가 마인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오버 기준은 219.5인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와 풀마인 중에는 뭐 풀마인은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오버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미러키가 마인 할 것 같아서 언오버보다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LA 클리퍼스입니다. 전체 9위, 서부 4위의 피닉스, 전체 11위, 서부 5위의 클리퍼스입니다. 오늘 클리브랜드와 뉴욕 경기는 5번 시드가 4번 시드를 잡았습니다. 네. 크리스 폴, 데빈 부커, 조시 오코기, 케빈 듀란트, 디안드레 에이튼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고요. 러셀 웨스트브룩, 에릭 고든, 카와이 레너드, 니콜라스 바툼, 이비카 주바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퍼스입니다. 피닉스는 카메론 페인, 벤치 핸들러 GTD, 그리고 클리퍼스는 폴 조지 아웃입니다. 피닉스 선즈 시즌 평균 득점은 113점, 평균 실점은 111점으로 득실점 마진 플러스 2점. 홈에서는 114, 109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5점까지 더 좋아집니다. 클리퍼스 상대로 주요 선수 득점입니다. 스탯입니다. 케빈 듀란트 선수는 평균 기록은 29점, 그리고 클리퍼스 상대로는 27점을 기록했고요. 어시스트는 5개에서 원래 평균은 5개인데 클리퍼스 상대로는 3개 기록했고, 턴오버는 평균 3개, 그리고 똑같이 3개를 기록했네요. 뭐 기본적으로 스탯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케빈 듀란트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그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를 한 것 같고요. 데빈 부커 선수가 평균 기록이 27점에서 22점으로 득점력은 좀 떨어지고, 어시스트는 5개, 턴오버는 2개, 3개로 비슷합니다. 득점력만 한 5점 정도가 떨어지지만 데빈 부커 선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에 있는 주요 선수들은 클리퍼스 상대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경기를 진행할 때에는 전부 폴 조지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폴 조지가 없는 지금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닉스의 3, 4월 평균 득점은 116점, 평균 실점은 112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4점입니다. LA 클리퍼스 시즌 평균 득점은 113점, 네걸 평균 실점은 113점, 득실점 마진 0이고요. 원정에서는 114, 115로 평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네, 클리퍼스의 주요 선수로는 카와이 레너드와 러셀 웨스트브룩을 뽑았고요. 원래는 폴 조지가 들어가야겠지만 폴 조지 선수는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레너드 선수가 시즌 평균 득점은 23점이지만 피닉스 선즈 상대로는 17점으로 6점이나 떨어집니다. 데빈 부커도 5점이 떨어지지만 레너드 선수가 6점까지 떨어지는 건 레너드,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론트 코트 포워드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비수들이 피닉스에 좀 많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시 오코기 뭐 이런 선수들도 좋고,
네, 토리 크레이크도 좋은 선수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 진행할 때 미칼 브리지스나 이런 선수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어 떨어지고요. 득점력은 떨어지고요. 어시스트는 평균 4개인데 3개인데 4개로 좀 이제 하나 좋아졌지만 비슷합니다. 턴오버는 평균적으로 하나를 하지만 2개를 했고요. 레너드 선수는 뭐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루크 평균 득점은 15점이지만 피닉스 선수 상대로는 23점, 어시스트는 7개 7개 동일하고요. 턴오버는 3개를 하고 있었지만은 피닉스 선수 상대로는 하나밖에 기록하지 않네요. 러셀 웨스트브룩의 이제 그 경기력은 사실 굉장히 좋아지네요. 네, 레너드 경기력은 떨어지고 웨스트브룩 경기력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주전 1번을 맡고 있는 핸들러의 기록이 좋아졌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3, 4월 평균 득점은 119점, 평균 실점은 116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점입니다.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빠졌지만 그래도 노먼 파웰이라고 하는 선수가 스코어러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부상해서 벤치에서 뭐 테렌스맨 이런 선수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피닉스 우세를 점치고 저도 피닉스 우세를 점치긴 하지만 클리퍼스가 잘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피닉스 홈 성적은 28승 13패, 클리퍼스 원정 성적은 21승 20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반반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피닉스가 승리할 때는 플러스 17점 승, 그리고 그때 총점은 207점.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닉스가 승리할 때는 플러스 16점 승, 총점은 206점이고요. 클리퍼스가 승리할 때에는 플러스 9점 승, 총점 223점. 그리고 클리퍼스가 플러스 5점 승리를 할 때에는 총점이 233점이었습니다. 피닉스가 승리할 때에는 수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잘 되면서 많은 득점 차로 피닉스가 승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클리퍼스가 승리할 때에는 어느 정도 득점이 좀 되면서 네, 스코링 런이 좀 되면서 클리퍼스가 승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피닉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지표들로 평균을 냈을 때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피닉스가 수비적으로 좋은 경기를 하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만큼의 이제 높은 점수 차로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클리퍼스가 그래도 지금은 뭐 바툼이라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좀 이제 그 원래 쓰던 선수들과 갈아 넣으면 바꿔 넣으면서 그래도 좋은 외곽슛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비지승은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 참 비비면서 네, 피닉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승패는 저는 피닉스 승이고요. 피닉스 쪽으로 마이너스 6.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거 LA 클리퍼스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26.5고요. 저는 이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경기입니다. 덴버 너게츠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입니다. 전체 4위 서부 1위의 덴버, 전체 15위 서부 8위의 미네소타입니다. 자말 머레이, 켄타비우스 칼데르롭,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덴버고요. 마이클 콘리, 니켈 알렉산더 워커, 앤서니 에드워즈, 카렌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입니다. 덴버는 결장자 없고요.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 제일런 노엘 선수가 GTD인데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맥다니엘스 리드 선수는 아웃입니다. 덴버 시즌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2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점이고요. 홈에서는 119, 109로 무려 플러스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10입니다. 덴버는 홈에서 진짜 극강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주요 선수로는 니콜라 요키치와 자말 머레이 주전 1번과 5번을 꼽았고요. 니콜라 요키치 선수는 평균 기록이 거의 트리플 미네소타와 기록할 때에는 경기할 때에는 그냥 평균 트리플 더블 경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리바운드를 넣지 않았는데 리바운드가 평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즌 평균은 9.8개 정도고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미네소타랑 경기할 때는 12개였습니다. 그래서 요키치의 그냥 이제 미네소타 평균 스탯은 득점력 25, 그리고 어시 12개, 뭐 리바운드도 12개. 그러면서 턴오버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 상대로 요키치는 항상 경기를 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말 머레이 선수도
지금 전체 평균 기록은 전체 평균 득점은 20점, 그리고 미네소타 만났을 때는 21점. 어시스트가 6개에서 4개로 적어지긴 하지만 턴오버도 덩달아 적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덴버의 주요 선수들은 미네소타 상대로 경기를 좀 잘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 4월 평균 득점은 111점, 평균 실점은 112점으로 뭐 솔직히 3, 4월 원정 기록은 진짜 개떡 같긴 하거든요. 네, 원정에서는 덴버가 진짜 못했고 경기력이 좀 뭐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쉬기도 했고, 네, 다시 이제 좀 재정비해서 다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네소타 시즌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5점으로 득실점 마진 0이고요. 원정에서는 115, 116으로 실점이 좀 많아집니다. 네, 조금 많아집니다. 미네소타의 주요 선수는 앤서니 에드워즈와 카렌서니 타운스고요. 그리고 뭐 최근 카렌서니 타운스 선수의 경기력이 정말 엄청나긴 합니다. 네. 앤서니 에드워즈의 평균 득점은 24점, 그리고 덴버 상대로는 21점. 평균 득점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어시스트도 원래 4개씩 하던 선수가 3개씩 진행했고, 그리고 턴오버도 원래 3개씩 했었는데 2개씩 진행했습니다. 뭐 득점력이나 어시스트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턴오버 개수도 좀 줄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 선수의 경기력은 뭐 덴버 상대로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기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칼 앤서니 타운스는 덴버 상대로 올 시즌 경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리그 평균 기록만 말씀드리면 득점은 20점, 어시스트 5개, 턴오버 3개. 그런데 가장 최근에 플레인 토너먼트 기록만 놓고 보면, 네, 타운스 기록은 엄청납니다. 특히 득점력에서 엄청납니다. 네, 거기다가 미네소타가 덴버랑 경기할 때 덴버한테는 좀 상성이 안 좋은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카렌서니 타운스, 루디 고베어도 마찬가지고 사이즈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덴버가 내일 좀 까다롭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4월 평균 득점은 113점, 평균 실점은 115점으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덴버도 3, 4월 평균 득점,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고 미네소타도 마이너스입니다. 미네소타가 뭐 진짜 최근에 경기력도 뭐 경기는 계속 플레인 토너먼트 승리를 하고 있지만 플레인 토너먼트 들어가기 전까지도 뭐 경기력이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뭐 루디 고베어랑 그 카일 앤더슨 선수가 막 싸우는 장면도 나오면서 솔직히 라커룸 이슈도 매번 있거든요. 미네소타는. 근데 경기 어찌저찌 이기는 거 보면 좀 특이한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덴버 홈 성적은 34승 7패, 미네소타 원정 성적은 20승 21패.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2승 2패 반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네, 미네소타가 승리할 때 플러스 13점 승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총점은 235점. 그리고 덴버가 승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플러스 4점으로 승리한 적이 있고 총점 240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미네소타가 승리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플러스 30점으로 뭐 완전히 가비지승을 한번 거뒀고 그때 총점은 226점입니다. 그리고 덴버가 승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최근의 승리죠. 네, 플러스 34점 승. 이때도 가비지 승리였네요. 이때 총점은 258점으로 굉장히 고득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승패는 덴버가 승리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덴버 쪽으로 마이너스 7.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거 미네소타 프렌, 그리고 언어버 기준은 225.5인데 저는 이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 시즌 맞대결이 2승 2패인데요. 각자의 홈에서는 항상 승리를 했었고, 그래서 미네소타가 승리한 경기는 전부 다 미네소타 홈이었고 덴버가 승리한 경기는 전부 다 덴버 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덴버의 홈에서 경기를 진행했을 때 240점과 258점으로 총점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네, 득점이 좀 많이 나왔던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네소타 원정에서 덴버가 2번 패했는데요. 그중 한 번의 경기는 니콜라 요키치와 자말 모레이가 둘 다 빠진 경기였기 때문에 덴버가 뭐 엄청 불리한 경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미네소타가 이제 승리할 때 그 제이든 맥다니엘스나 나즈리드 선수가 경기를 항상 잘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두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빈자리가 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덴버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미네소타가 최근 이제 뭐 카렌서니 타운스, 그리고 뭐 마이크 콘리,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그리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도 요새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약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거기다 플레이오프 콜도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미네소타 프렌을 받고, 언어버 기준으로 오버 본 거는 그냥 맞대결 기록이나 최근 기록들 봤을 때 오버가 차라리 훨씬 좋은 좀 이제 네, 픽이라고 생각해서 찝었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이것도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경기 경기 분석 진행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